보라! 유한이! 뒷담화! 노! 앞담화! 예스! 보라! 유한이! 유한이! 자, 오늘의 주제. 아주 심각한 주제. 심각한 주제? 심각한 주제. 현재 한일은 음. 과연 대학인가? 대학인가? 예. 대학인 게 뭐예요? 대학. 대학이란 건 소학, 네. 중학, 대학.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고? 소학, 중학, 대학. 큰 대자로 쓰니까 좀 크고, 일단 또 커. 그 다음에 뭔가 학이 뭐야, 학이? 학은 큰 학? 야, 백로? 백로 아니고 뭐야, 외가리? 그거 아니었어? 자, 대학. 과연, 현재, 우리가 이름은 한일 장신대학교니까, 우리가 이름은 대학교야, 분명히. 대학교인데, 이게 과연 대학인가, 대학. 그러니까, 대학 그러면 일단은 큰 학문이잖아. 큰 또는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규모나 이런 것에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높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초, 중, 고, 대 이렇게 돼서 이제 이때 대자니 크다기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높은 학문을 하는 곳이다. 높은 학문이 뭐야?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중등학문, 고등학문, 그 다음에 대학이라고 하는 큰 학문이 있는데, 이 큰 학문이라고 하는 게 뭐야? 똥구멍이 크다? 우리 방송 수준을 좀, 이거 구독자가 없어? 지금 뭐 있는, 없는 구독자도 다 떨어지게 생겼어. 식사하실 때 주의 왜 이렇게 요즘에는, 뭐 전혀 주의 안 해도 돼. 물론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학문적인 것으로만 따지자면, 이런 초, 중등 교육과는 달리, 좀 고등교육, 한마디로 말하자면, 또 대학이 추구하는 게 꼭 학문적인 것만 추구한 게 아니라,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인성, 영성, 이런 부분에까지도 확대하고, 또 높은 단계까지를 성취시키려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는 뭐 자유도 배우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또 능력도 배우고, 그러는 곳이 전당이 대학인데, 물론 이제 대학이 뭐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이제 마치 직업훈련소나 또는 교과부에서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취업을 또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대학이 추구했던 쪽에서 많이 변질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표현의 자유, 또 비판의 어떤 능력, 그러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또 많은 어떤 다른 기구나 조직과 연계하고 이런 능력을 배워할 곳인데, 작금의 이런 한일의 우리 대학은 뭐 총학생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한 총학생도 인정하지 않고, 교수나 이런 노조가 내건 플랜카드도 회계한 규정을 바꿔가지고 뭐 막말로 구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검열 제도를 이렇게 또 도입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못 걸게 하고 떼고, 뭐 또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이른바 어떤 주장을 이렇게 또 왜곡하거나 폐마시키고, 그래서 과연 한일 장신 대학인지 대학인지 참 그런, 오랜만에 우리 이도사님께서 학문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일부 수용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방송 끝. 아이고, 다 끝났어. 예, 일단은 뭐 대학의 어떤 위상, 대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 여기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현재 우리 한일은 그러면 거기에 비춰봤을 때에 과연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대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실제로는 이야기가 다 끝난 건데, 근데 아마 그냥 평소에 좋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그냥 쭉 넣어가지고 본인도 잘 모를 거야 지금. 들은 기가 있으니까 듣는 것으로 뭐 저기 풍순이도 지금 여기서 뭐 한일에서 3년이 아니라 꽤 오래 그럼 8년 이상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럼 아마 이건 풍순이한테 박사과정 다 된 거야 그러면? 그렇죠. 거의 이제 아마 그때부터는 대학이라는 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러죠. 풍순이가 여기 앉을 수도 있는.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학교지. 네. 여기 풍순이가 이 학교에 왔는데, 한 7, 8년 있으면서, 이 대학의 분위기와 대학의 어떤 문화에 젖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 대학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쫙 퍼져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건데, 그래도 이야기 끝이네. 근데 이제, 현재 우리 한일장신대학교가 과연 대학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학이라고 하니 크고 높은 학문이, 그 지향하고 또는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야 될 것, 거기에 이르는 학교는 100% 없겠죠.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을 받은 학교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자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건 이름만 완전히 대학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어떤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모습이 이 대학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요런 곳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대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은, 어쨌든 좀, 자기 생각을 잘 발표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학문에 높은 학문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 건데 그거를 완전히 막아버린다. 이러면 이거는 다른 무슨 형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뭐 갖췄다고 해도 이거는 대학 신정하는 대학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큰 학문,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그랬을 때도 이제 종자도 어떤 의미에서 높은 거잖아요. 높은 가르침. 근데 이제 종교는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의 높은 가르침인데, 대학은, 이게 이제 또 그 학이니까, 뭔가 이렇게 배워서 깨우치는, 요게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학교 과정을 봤을 때,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안 그러고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이것도 아주 잔재야, 잔재. 그렇죠. 해방된 지 몇 년 지났는데까지도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사회자께서 해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해방은 말이야보다는 광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그건 좋죠. 광복이라는 말 좋죠. 그렇죠. 해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상대가 놔주는 거고, 광복은 우리가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복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그렇죠. 우리 쓰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라도 새로운 광복. 그런 어떤 시점에 더군다나 오늘부로 니폰이 또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저도 별 쓸데없는데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뭔 이야기 하는지 몰랐어. 잊어버렸어. 하여튼 국민학교 이야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중고 과정이 있고 거기가 이제 중등 과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요 시스템으로 쭉 나아가는데 초등 과정에서는
어떤 이제 보통 엘리멘터리 과정이니까 여기서는 앞으로의 어떤 그 학문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어떤 이제 그 다른 그 수단들, 예를 들면 어학이랄지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한다 그러면은 언제 해야 되냐면 대학 가서 해야 돼요. 대학 가서. 대학 가서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거에 좀 안 돼 있죠. 대학 가면 모르고 고등학교 때 지망이라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대학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에서 과연 이루어져야 하는 이 큰 학문, 높은 학문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중고등 교육은 입시를 위주로 한 교육. 대학.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생이 치르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도 대학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 결국은 암기하고 오지선다형 중에서 답을 찾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수학 경시나 과학 경시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상위권에 속하지만 대학생이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논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훈련은 대학에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 학생, 그 대부분 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이 그렇죠. 현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학에 와서 가르치는 교양이나 전공 이런 영역도 중고등학교 때처럼 한 반에 몇십 명씩 넣어놓고 교수 중심의 강의가 주로 하다 보니까. 강의 중심에. 예, 강의 중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에서 이제 해야 할 게 그런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유나 어떤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의 그 중요성을 깨닫는 훈련. 그 다음에 막말로 어떤 언론의 자유랄지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어떤 기본 자세, 소양. 이런 것은 특정한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수업을 통해서 또는 학생 자치기구 활동을 통해서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런 학생들의 자치기구랄지 활동을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그런 비교과 활동이나 또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즉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이렇게 존중해주는 예를 들어서 자유론을 쓴 밀이라는 사람이 밀이 자유론을 썼어? 우리나라 무슨 야채 잡곡 이런 거 가지고 밀이었어. 뭐라고 했냐면 99사람이 한 사람 의견을 무시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독재자가 돼서 99사람 의견을 무시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정치가 다수결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 존립할 수 없고 대학에서도 소수자의 의견, 특히 우리 학교로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또는 만학도나 또는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 우리 학교 특성상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는 뭔가 고도의 높은 지식을 배우려고 왔다기보다는 사회화 과정이랄지 존중받는 것, 생명의 존중감. 그런데 우리 대학이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그건 복지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CTL을 통해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역량이나 자질 이런 부분들이
뭐 4년 동안 지나고 나서도 그냥 뭐 특정 학과에서는 2급 자격증이나 따갖고 나가면 현장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운전이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학이 앞으로 특성화로 가려면 기독교를 모태로 한 대학이라는 거, 또 성경을 모태로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을 때 우리 학교만의 어떤 그런 강소 대학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눈만 좀 새롭게 돌리면 절망적인 것보다는 희망적인 게 많이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안 들렸지만 그렇죠. 삐삐삐삐. 뭐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초등, 중등, 대학이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학문의 시스템을 이렇게 정말 잘 만들어놨잖아요.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는 또 그 고등학교 때까지가 의무교육인가? 중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그리고 고등학교도 뭐 별로 그렇게 뭐 등록금은 많이 아니에요. 하여튼 거의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갖춰놨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교육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고, 대학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에 뭐 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의무교육처럼 되면 좋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형평상 또 이제 다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요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들을 거쳐서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어떤 흔적들이 있지만 또 그 외국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서 학문을 하는 이제 국가적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인문학적인 그 한 인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이 사회가 요구하고 또는 사회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 교육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근데 이제 그런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교육 시스템이나 그 목적에 잘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많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 할지라도, 한국의 대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그런 말은 인문학적인 인간을 양성해내는 이런 이제 그 대학으로서 점수를 높게 받기는 어렵다고 해도, 그런 대학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학교도 그냥 같이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그나마 좀 낫다고 보는데 그런 한국의 대학의 실정 속에서도 우리 현재 대학,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한일장신대학교의 모습은 진짜 한일 뒤쪽에 장신 그리고 그 뒤에 대학교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이기에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대학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현재 이 학교에서 학습 시스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어찌됐건 교수들이 있잖아요. 이 교수들은 이미 그 과정들을 다 끝내서 아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길러내야 할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미 그걸 갖췄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지향하는 이런 점들이 최소한 점수는 높지 않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학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보여줘야 될 기본치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뭐 우리 그 이도사가 가장 전형적인 그런 분 같은데. 나야 뭐 원래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영문을 모르고 영문을 모르고 영문 밖에 있고 또 맞아. 그건 맞는 이야기. 그 학문 똥구멍으로 보이는 나 그래서 그건 줄 알았으니까. 자, 이런 이 상황, 요 문제. 우리 한국의 대학의 문제도 심각한데, 근데 요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봐요, 지금. 이번에 지방대학 천업? 지원 시스템으로 아마 좀 바뀌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도 우리 학교가 보여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수들이 과연 교수로 불릴 만하냐. 어떤 무슨 행동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봤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 현재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의 지난 3년 그 전에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현재 전체 한국의 대학이 과연 대학의 본질에 맞아 들어가는 대학이냐. 학교 이 교육 시스템이 초, 중, 고, 대에 이어지는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하는 이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대 사업들이 좀 많잖아요. 아카데미 학원도 많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체인데, 그게 과연 본질에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특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놓고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너무 높은 수준도 아닌, 일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학교가 과연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구성원들이 대학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지난 3년간의 모습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맹목과 편견과 편단과 뭐 요런 거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의를 부르짖으면 지도 정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혜택은 다 받고서 욕을 하고 이런 식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대학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거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동네 아줌마들 나는 이제 헬스클럽 아줌마들이는 헬스클럽 아줌마들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헬스클럽 아줌마들은 요즘 그 헬스 복장 입고 그 뭐 예를 들자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뱃살 나왔으면 뱃살 나온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대로 다 보여주면서 다 보여줘?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 에어로빅 옷 있잖아. 그렇죠. 에어로빅 옷이 이게 바르게 입어야 돼요. 자, 거꾸로 입으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대. 자, 교수님 말씀하신 그 대학의 가장 구체적이고 단적인 사례가 제가 교양교육 교수여서가 아니고 교양에 대한 너무나도 심각한 무지?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 대학은 4년제 대학이고 이제 중등교육과정까지는 어쨌든 사회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어떤 지식, 기술, 태도를 가르친다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취업하기 위한 대학이 아니고 취업을 넘어서서 뭔가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 창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는 곳이 만약에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학에 필요한 거는 어떤 그 학문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넓고 깊은 이런 지식들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전공학과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깊은 지식을 가르친다면 교양에서는 이제 두루두루 다른 학문을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 학문의 그 분야에서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렇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과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또 교양교육인데 이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한동안 저희 학교가 이제 교양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틀이 없이 교육을 해오다가 이제야 교양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평가 기준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3년 안에 확 눌러야잖아요. 마치 압축기로 훅 누르듯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밟혔잖아요. 폐 자동차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자동차 그냥 꽉 눌러가지고 네. 그냥 찌그러뜨려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듯이 교양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목표? 그 다시 목표라? 해야죠. 그 다시 완전 수리해서. 그러니까 이게 폐차를 그나마 그래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차를 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이거 여기저기 막 그 좋은 부품들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뭐라고 그래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차를 진짜 좋게 튜닝 맞아 튜닝을 잘해서 영문을 모르고 영문을 하니까 튜닝을 해가지고 차값보다 더 많이 들게 튜닝을 해서 빵빵한 뭐 스테레오 이렇게 다 해놨어. 근데 이거를 폐차에 끌고 하고 꽉 눌러갖고 찌그러뜨려갖고 넣어버렸다 이 상황이잖아 이게. 그러면 우리 학교는 대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야? 고등학교야? 고등학교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특히 그 우리 학교의 교수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지난 3년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절대로 대학교 교수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뭐냐? 뭘 가르쳤냐 이거지. 뭘 가르쳤느냐. 내가 그 전에도 어떤 교수들 보면 뭐라고 그 묘하게 처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쟤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처신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아주 화를 내면서 너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대학사회에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보아왔던 우리 동료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로 대학의 교수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저렇게 행동 안 한다.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또 우리 이제 최 작가께서는 작가시잖아. 최 작가. 그런 이제 입장에서 여러저러 둘러보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그 가짜는 것들하고 이렇게. 뭐 저는 존경하고요 일단. 왜냐면 누구를 존경해? 그분들이 누구야? 생존 전략에서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항상 기회주의자 또는 어떤 줄에 서야만 내가 명줄을 길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른바 줄타는 사람들 그리고 끝끝내 내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나 음식이나 그래도 색깔이 있어야지만 맛이 나는데 자기 색깔을 최대한 감추고 있다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는 그런 때나 그런 줄이 생기면 또 그쪽 색깔을 또 입히고 그런 인간을 보면 참 자괴감을 느끼죠.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뭐 저도 그 중에 뭐 한 측에 속하니까. 그래? 그럼요. 나를 욕하지 마시고. 아니, 나 이야기야 다. 나는 본인은 모르는 줄 알고. 알죠. 알려주려고. 알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는 잘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냐. 이게 이제 우리 오류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역공격이 오류인데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100%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적어도 뭐 한 6대4 정도로 6 정도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 보직도 내려놓고 또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행동하다가 또 어떤 시절이 봄 되면 봄꽃이 됐다가
애매하게 붙어 있다가 가을 되면 단풍이 됐다가 그럼 제대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가을 됐는데 뭐 봄꽃이 핀다거나 이런 거 문제지. 근데 이제 쓸데없나무 욕하네.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노조가 생겼잖아요. 네. 이제 노조가 생긴 이유가 여기서 시간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 억압하고 또 폭력 보이지 않는 이청균이가 쓴 당신들의 천국에 보면 막 무엇을 불을 지르고 깨부수고 이런 보이는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고 무서운 거다. 훨씬 예. 더 그 교활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3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폭력을 엄청나게 여러 분야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또 붙어서 덩달아서 이렇게 선무당이 사로잡는다고 또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칼춤을 춘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의 학교이나 개인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성실하게 하고 뭔가를 능력을 이렇게 뭔가를 발휘하려고 하고 그랬던 분들이었다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냥 학교에 나만 관심 없이 자기 것만 챙겨고 이랬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장, 된장, 고추장 이렇게 장독의 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괜찮지. 우리 학교의 입맛을 내려고 하니 그것은 전부 다 고마운 일 아니야?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먹으면 그건 입맛이 좀 떠들어오니까. 그놈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역사라 그 비민주적인 정권이 들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민주투사들이 자기 목숨을 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목숨을 내걸 정도는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다.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건 교수 이전에 가장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닌가. 근데 이것도 안 된 교수라고 한다면 평가는 학생님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전공 분야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또 수업으로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좋은 점수를 줄 정도는 아닌데 그나마 인간이라도 좀 좋고 합리적이면 좀 부족한 점들은 같이 채워나가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같이 이제 같은 식구로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놈 거는 이게 앞뒤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뭐지? 누구 방금 발음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보편적인 이야기야,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디스? 네? 디스? 디스? THIS. 모르겠는데? 나 그거 모르겠어. 그거 뭐지? 담배. 담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다. 신입생이 오냐, 안 오냐의 문제 같은 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내부적으로 이 대학이 대학으로서 존속해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그 점수가 이게 완전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의 모습이었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 봤을 때, 대학 아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대학, 본질적인 의미에서 대학에 놓고 학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의 수준에 놓고 봤을 때에도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도 왜 대학 교수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처신하면서
학교를 이끌고 가고 할 수가 있겠느냐. 예, 요 점에서 이제 우리 학교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이제, 몇 년 됐지, 이제? 3년? 3년. 예. 3년. 그 지난 3년 동안에 그 모든 책임을 그러면 맞방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서 교수님은 교수 생활은 3년 했지만 CPL에서 또 근무하다까지 치면 학교에 대해서 일반 교수들보다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과정을 같은 3년이라는 숫자로 재단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걸 보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할 이야기도 많고 그러겠지만 아까도 역시 말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아니,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일부로서 우리 현재 한의 장신 대학교가 과연 엄격한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봤을 때에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인 거를 다 말하기는 어려워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교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는 이거는 대학의 사회라고 보기가 어렵고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아주 실망일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의 위기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학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이제 전기를 어떻게든 이제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가능하면 그 교회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의 구호 죽 써서 해주면 안 된다. 이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는 뭔가 좀 새롭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 있을 때에 우리가 대학교라고 그러면 이 대학에 대한 명칭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유니버시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이 서양의 알파벳에 다른 여러 가지만 라틴 계통을 통해서 또는 헬라적 계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쪽에서는 거의 뭐 이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씩 표기는 다르지만 그쪽으로 많이 갔고 한문화권에서는 대학교로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원래는 우리도 이제 대학이나 그런 쪽이 있었으니까 책도 있고 옛날에 또 우리는 태학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고구려시 때부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어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전혀 다른 의미죠. 유니버시티 안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학이랄지 학문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좋은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가 뭐냐 그러면 월시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층이나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유니니까 단일하단 말이죠. 단일한 하나의 이 통합적인 측면, 이걸 유니버시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으면 다이버시티라고 그러잖아요. 다양성, 다이버시티. 또는 그거를 이제 복합적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이제 다른 용어로 멀티버시티라고 합니다. 멀티버시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니버스, 무슨 유니버스라고 그래요? 메타버스. 여러 용어도 쓰니까. 근데 하여튼 유니버스다. 유니버스. 근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코스모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적이 있어요. 뭔가 통합하고 조화시키고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대학 사회가 다이버시티가 된다거나 멀티버시티가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문이 각자의 영역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유니버시티가 될 수 있는 이 통합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점에 있어서 외국은 이제 상당 부분 그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5개, 6개 전공을 막 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그 영역을 허물거나 그러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천업, 제공하는, 거기서 제공하는 게 뭐야? 학과, 뭐, 기타 다 어떤 기존의 어떤 틀거리를 완벽하게 깨버리는 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어떤 혁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최 작가는 이제 물러가고, 물러가서 이제 전혀 의미가 없어. 여기가 이제 맞박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맞박의 역할이. 이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일이 진정한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려면 우리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유니버스에 맞춰야 된다. 유니버스에 맞추고 또 우리 나름으로서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인적 쇄신이랄지 학문적 현재의 이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학교 정도면은 그냥 단과대학 정도 다양성을 가진 단과대학으로서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게 계속 쪼개갖고 과가 하나의 그냥 완벽한 이게 유니버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연결성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진짜 직업학교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소양을 갖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규모로 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에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니버시티를 형성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학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맞박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근데 혹시 이제 그동안에 CTL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이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가요?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가능성. 가능성. 뭐 좀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 뭐 해보려고 했는데 가능성이 없어요. 이럴 수는 없고 그나마 좀 이렇게 해봤더니 요즘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 내가 이제 프로그램도 해봤잖아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뭐 있죠? 시테리 매너 중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사실 뭔가 체계를 세우려면 그 땅을 일궈가지고 일단 쓸 수 있게끔 일단 다져놔야 되잖아요. 그치, 토대 공사가 먼저 네, 근데 지금 이 토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고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또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거든요. 토대부터 다져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됐어요. 근데 그냥 그 갈아보고서 만드는 거 이거는 진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갈아보고서도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잖아. 어차피 안 됐는데. 그걸 할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정말 좋은 총장이 오시면은 우리 학교의 교육 목적부터 목표까지 정말 우리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수기를 통해서 물론 시간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좀 압축적으로라도 어디 막 모여놓고 합숙을 시켜서라도 이게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하나의 정신으로 뭉쳐서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교육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허물어서 이 목표를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목적과 목표 자체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 뭐랄까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냥 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설문지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설문지 돌려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내서라도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내는 거, 그리고 또 그런 묶어낼 수 있도록 좀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또 유능한 사람이 총장님 됐으면 좋겠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한번 화두를 던지시고 거기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 과정이 좀 이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제 토대가 마련됐으니 이제 그 위에 세우는 것은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그게 제일 핵심인데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 토대를 세우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게 학교 말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토대가 만들어져야 지가 살아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3년 동안을 봐도 평생 갈 것 같아도 3년 만에 이게 파토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뭐 이득된 게 뭐가 있었으면 네. 오히려 그 앞으로 가는 모든 것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거지. 그야말로 생계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네. 예, 그런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약삭 빠른 것 같아도 진짜 약삭 빠르지 못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토대를 만드는데, 그 논의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상황에서 본다면 그래도 좀 급하니까 장기적으로 뭐 여유롭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그 과정을 거치면 시간적으로 몇 개월이나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거치면은 토대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대학이 뭐 전북대처럼 막 몇만 명씩 재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이 좀 적고 근데 또 자꾸 부정적인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주체적이라면 뭔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막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너무 그 교수 하는 말에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또 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어느 정도는 또, 이 교수가 지나치게 수업을 제대로 할 경우 싫어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좀 농땡이를 피우고 이런 교수가 좋은 거야, 이게. 좀 적당히 해주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다고 봐야죠. 사실 뭐 이거 교육 목적과 목표 세우는 이런 과정은 사실은 구글에서 구글 혁신팀이 하는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프린트라고 있는데 그 스프린트는 딱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그걸 해결합니다. 근데 그 일주일마다 날마다의 스케줄이 딱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합숙하면서 그거를 일주일 안에 해결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주일 안에 프로토타입 만들어가지고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이거를 이제 혁신안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표 세우는 거 사람만 있다면 2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네네. 우리가 전부 다를 다 이렇게 네. 그 수준에 이르게 해가지고 네네. 해 나가려고 그런다면 이게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모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 팀이 학생 측에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교수에게도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팀이 어떤 혁신적인 안을 끌고 나가고 이렇게 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요 방법.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내가 생각할 때는 한 최소 6개월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네. 그럼 거기 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대략 생각했을 때 한 1억 정도를 거기다 투자를 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훈련도 거치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은 교수들 자체도 토론과 논의를 하는 자기 주장을 밝히고 공박하고 이런 것들을 얼굴 붉히지 않고 얼굴이 붉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에서 끝나는 건설적인 안이 만들어진 요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하고 이러려면 최소한 돈도 한 최소
비롯 The power.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이렇게 해서 그 팀들을 운영을 한번 해서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1년만 지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만들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조금씩 준비 갖춘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하고 돈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없더라도 일단 그렇게 투자하자. 네, 그거 이제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아까 이제 구글 같은 거 워낙 뭐 탁월한 팀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일주일 만에 되고 어떤 뭐 맥켄지인가 옛날 무슨 그 회사는 그 의사 결정이 이 엘리베이터 30초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때 그 회의에서는 아주 막 시간을 다투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말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 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서 아주 그냥 이런 그 의사결정과 의사 발표의 훈련을 받는다 이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30초 동안에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한마디로 그냥 집중적으로 말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해도 최소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인간이 그 총장으로 나와 뽑힌다 할지 저런 그야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지 무엇과 빨대라고 그러지 허당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뭐가 나올 것처럼 쫓아다니는 이딴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런 판단을 안 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뭐 한국 사회 이야기하고 세계 정세는 이야기해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항내에 그 갇힌 동료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작하고 그런 인간들은. 똥구멍을 마감을 해야 되나? 지배를 싹 보내. 지배를 보내면 어떻게 해. 두들겨 패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이거를.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이제 유니버시티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난 좋다고 봐요. The power.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시켜가지고 연구소도 좀 정리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학과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을 제시해놓고 그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The power.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아니다. 우리 학교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됐어요. 거의 한 20년, 5, 6년 전에 어떤 교수가 인풋 아웃풋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The power.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이 제품이 나오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제품이 나올 줄은 몰라. 엉망진창 제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 이게 뭘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의 체계이고 그 체계를 이제 이루는 구성 요소를 The power.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그게 안 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육공학적으로 봐도 전혀 이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뭐가 나오는지 거기에 무슨 작업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The power.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문제 삼는 게 평가입니다. 평가. 저희 학교 평가도 다른 데처럼 다 상대평가 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만약에 진짜 성김 인재라고 한다면 성공이 아닌 성김이라면 내가 딴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점수 좀 더 받자고 확 숨기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올 과목은 아예 안 들어가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대학에서 평가 자체를 우리의 목표가 뚜렷하게 서면은 이거를 측정하는데 평가가 이거는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방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그냥 고집하면 되거든?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그거를 저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학교에 얘기했더니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진짜 세상 물정 참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문건이 하나 내려와.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건에 토시 하나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100% 답이 아니거든. 그럼 우리가 교육부에 대해서도 항의를 할 수 있고, 우리 의견 The power. Please charge in time. 유명한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지.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현재 시스템을, 기초 다지기부터 시작을 하면, 네.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가능해? 가능하다. 끝내고 싶어가지고. 안 해. 한 시간 더 해. 보라! 유아리! 뒷담화! 너! 앞담화! 예!